자, 시작할게요. 자, 레고 모델링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3D 모델링을 하든지 일단 레퍼런스 이미지나 아니면 도면,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런 도면을 구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서 도면을 배치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작업 속도도 빨라져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면들이 먼저 있다라고 하면요, 작업에 일단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거고요. 자, 여기 일단 시네마 4D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밑에 도면을 만들 겁니다. 이제 레고 모델링을 할 건데요. 레고 옆면 모습이랑 아니면 이제 앞면 모습이랑 이런 걸 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도면은 여기서 자, 레고 레퍼런스, 레고 블루프린트죠. 블루프린트 요거 검색을 하시면요, 이 이미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미지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보기 편한 게 요 도면을 보고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도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면을 불러올게요. 여기 이제 각 뷰에 도면을 불러올 때는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면 각 뷰마다 이제 메뉴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면 컨피규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자,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창에 이렇게 이제 속성들이 나와지고요. 여기에 이제 백이라는 부분, 백이라는 탭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미지 부분에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레고 블루프린트 요거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프론트 뷰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여기 화면이 뷰포트가 자, 라이트에서 프론트로 바뀌게 됩니다. 라이트에서 프론트로 자동으로, 아니면 뭐 만약에 딴 거 진행을 하다가 다시 여기 또 보실 때는 옵션에서 컨피규어 눌러주시면 자, 여기 이제 이미지 넣는 이 어트리뷰트 속성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를 이제 중심점에 맞춰야 돼요. 오른쪽이면 자, 여기 사이드 뷰가 가운데가 와줘야 되고요. 여기 피봇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와야 되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도 요 정면, 자, 프론트 이미지가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백 밑에 보시면 이제 옵셋 XY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XY라는 부분을 X라는 부분을 움직여서 자, 가운데 그냥 눈대중으로 좀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151.5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사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사이드도 자, 조절해서 자, 가운데 맞춰줍니다. 마이너스 167.5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네들 뭐 굳이 여기서 뭐 선택이 되는 사항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세팅 맞춰주시면 뭐 더 이상 건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바로 이제 레고 모델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먼저 만들 거예요. 정면에서. 그래서 정면 마우스 휠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커져요. 아니면 여기 뷰포트 우측 상단에 요 아이콘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작게 봤다가 뭐 4뷰로 봤다가 1뷰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머리통은 실린더로 만들어 주죠. 실린더 위치 옮겨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실린더 보시게 되면 주황색 점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현재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주황색 점 가운데 있는 거는 높이를 조절을 해주고요.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모퉁이에 있는 점은 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 레디우스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크기를 먼저 맞춰줍니다. 머리 크기 맞춰주고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 요 외곽 부분이 이렇게 둥글죠. 그죠? 둥그니까 뭐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거 쓰지 말고 바로 이 오브젝트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캡스 부분에 필렛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둥글게 돼요. 외곽 부분이. 자, 이게 왜 그러냐? 세그멘트가 5예요. 세그멘트가 5라는 거는 여기 지금 요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5개의 면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5개의 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면인가요? 면이네요. 면이 5개로 나눠지는 거고 둘레는 20cm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 정도 보면은 지금 도면하고 맞으니까 크게 잡으실 거는 크게 뭐 따로 수정을 해 주실 거는 없고요. 자, 저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약간 최적화된 이제 폴리곤 개수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36개 지금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세그멘트 부분이 36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기둥은 36각 기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6각 기둥은 면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처음에는 UV라는 부분 텍스처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작업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면이 많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 최대한 좀 줄여보겠습니다. 20각 기둥으로 할게요. 헤이트 세그멘트는 여기 높이에 또 면을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그냥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 정도로만 놔둘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얼굴 있는 부분은 됐고요. 지금 여기 머리 윗부분에 머리 꼭지랑 여기 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실린더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같은 위치에 하나가 복사가 되고요. 위로 올려서 일단은 먼저 여기 폭을 먼저 잡아줍니다. 폭. 근데 현재 요 필렛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서 아까 전에는 여기 원기둥에 요 주황색 점이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하나가 더 생겼죠. 그죠? 얘는 이제 필렛 부분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필렛 부분을. 그래서 얘를 좀 밑으로 내려서 요 꼭지 부분이 좀 되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겹쳐도 상관없어요.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겹치게 놔두시고 여기 필렛 부분만 맞춰서 조절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5개가 들어갔는데 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그래서 캡스 부분도 세그멘트를 한 1이나 2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1 정도 줄게요. 이렇게 1 정도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목 있는 부분도 가겠습니다. 똑같이 컨트롤 C, V 해서 자,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양쪽 폭으로만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늘려주시면 일단은 머리 꼭지랑 머리랑 얼굴 부분이랑 이제 목이랑 이렇게 3개가 합쳐졌습니다. 자, 지금 머리가 다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겹쳐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 모양들을 없애고 그냥 얘 하나를 머리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어레이 부분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부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부울은 이제 도형을 합치고 나누고 뭐 겹치는 부분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 자, 요 부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얘네 도형을 3가지를 합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부울이라는 기능은 딱 도형이 오브젝트가 2개만 적용이 돼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일단 머리랑 얼굴 부분이랑 얘는 이제 머리 꼭지 부분이죠. 그래서 요 2개를 먼저 자, 부울에다가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부울에다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 오브젝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잘려나갔어요. 그죠?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요 머리 부분 같이 합쳐져 있는 걸로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옆에 어트리뷰트 속성창에 보시면 자, 불린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서브트랙트가 아닌 유니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쳐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여기 꼭지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 겹쳐지죠. 그죠? 겹쳐지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부울로 만들어진 요 하나 도형과
얘를 합쳐줄 거예요. 얘를 뭐 여기서 요 도형 이거를 불과 요 실린더 1번과 실린더 그냥 실린더 요 세 개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커넥트 딜리트를 해준 다음에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서 두 개를 또 불로 또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놔두시고요. 또 불이라는 기능을 하나 더 빼내겠습니다. 자 여기 불에는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오브젝트 두 개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게 두 개는 지금 불이라는 걸로 지금 하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요 불이라는 요거 하나 자체를 오브젝트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네마 4D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불 1번은 또 서브트랙트가 아닌 유니온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머리 꼭지랑 얼굴 그리고 목이랑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걸로 보이죠. 면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다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자 Shift 눌러서 복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는 불이 아닌 머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몸통이에요. 몸통. 자 몸통 큐브로 갈게요. 큐브 하나 불러주시고요. 자 큐브는 바로 자 뭐 일단 밑에 부분만 먼저 맞춰볼까요? 밑에 부분하고 여기 양쪽 폭 해서 이 주황색 점을 붙잡고 좀 움직여줍니다. 그럼 일단 밑에 양쪽 폭은 맞았고요. 한 칸 더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에디트 모드로 갑니다. 메이크 에디터블 요 이제 단축키가 C라고 여기 표시가 뜨죠. 그래서 C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점을 좀 움직일 거예요. 점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 툴이 있는데 선택 툴은 일단 라이브 셀렉션보다는 렉탱글 셀렉션을 좀 주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 포토샵 일러스트 드래그 선택하는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 자 일단은 여기 선택을 해보는데 자 저는 지금 요 두 개 이쪽 점을 다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이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 전체 다 선택이 되게끔 여기 어트리뷰트 보시면은 렉탱글 셀렉션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 옵션에 Only Select Visible Elements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두 개가 다 선택이 되고요. 자 얘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일단 보이는 부분만 체크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보이는 부분만. 그래서 한 개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 점을 4개를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점 4개를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목 있는 위치, 어깨 위치까지. 그리고 스케일 툴 단축키 T예요. 이걸로 자 X축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절대 이렇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이 빈 공간 잡고 줄여주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피라미드 형상으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요 X축으로만 자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X축으로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측면에서 안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측면에서도 요 점을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스케일 툴로 자 Z축으로 이렇게 줄여 주시면 자 몸통 두께 이렇게 잡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 뭐 정면에서는 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측면에서는 위치가 좀 안 맞아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요 도면을 좀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어떤 걸 만들더라도 요 이제 도면 청사진이라든지 레퍼런스 이미지는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렉탱글 셀렉션으로 또 다시
스케일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베벨도 집어넣을 거지만 일단 여기 밑에 부분에 요만큼 한 칸 더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몸통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요 폴리곤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죠. 무브 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자, 프론트를 보면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튀어나옵니다. 선택한 면에 거의 90도 방향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90도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자, 베벨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베벨은 자, 일단 엣지로 적용이 돼요. 베벨은 엣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엣지 선택 툴 눌러주시고 렉탱글 셀렉션 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렉탱글 셀렉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무브 툴, 스케일 툴, 회전 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단축키를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0을 누르시고 렉탱글 셀렉션이에요. 자, 윗부분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요 네모, 선택되는 요 네모 안에 포함이 된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 라인만, 엣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옆부분 이렇게 조금 선택해도 절대 선택이 안 돼요. 전체 반드시 이렇게 전체가 네모 안에 들어가야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베벨이라는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자, 베벨 눌러주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사이드에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좀 더 둥글게 잡히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서브 디비전을 좀 늘려줍니다. 하나 정도 늘려줘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놔주시고 자,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똑같이 숫자 0 누르시고 밑에 맨 아래 라인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맨 아래 라인과 요 윗부분까지 같이 갈까요? 여기 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이 요 두 줄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또 베벨 가겠습니다. 베벨. 자, 서브 디비전 요번에는 0으로 갈 거예요. 0으로. 자, 옵셋 좀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직접 여기서 클릭 드래그로 베벨을 주시고 베벨을 주신 다음에 서브 디비전 0으로 넣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옵셋은 한 2cm 정도로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몸통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또 있네요. 여기 옆부분 모퉁이 부분 여기도 잡아줘야 되니까 자, 여기를 선택을 하는데 얘는 일단 여기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라인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더블 클릭, Shift 눌러서 더블 클릭. 얘를 이제 드래그로 선택하기는 이제 조금 귀찮으니까 여기 위에서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우클릭, 베벨 들어가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옵셋은 2cm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몸통이. 자, 이번에는 자, 여기 허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몸통이죠. 자, 허리 부분 갈게요. 자, 똑같이 큐브 만드시고요. 그리고 바로 자, 한쪽 면만 배치를 맞춰 주신 다음에 한쪽 면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축키 C 에디트 모드로 가서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숫자 0으로 렉탱글 셀렉션입니다. 요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복잡해지네요. 그죠? 단축키로 얘기를 하니까 뭐 누르시고 하니까 그죠? 자, 일단
렉탱글 셀렉션으로 여기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셔서 요 포인트를 자 위에 밑에 면까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자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맞춰졌어요. 이번에는 자 사이드 뷰에서 라이트 뷰에서 요 폭 조절로 이렇게 조절해서 허리 맞춰주신 다음에 자 얘는 지금 현재 뭐 에디트 모드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한 가지 더 다른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베벨을 요 엣지를 다 선택을 해서 베벨을 넣어줘도 되지만 여기 밴드 요 부분을 길게 누르시면 이제 베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베벨을 큐브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자 베벨이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프셋은 한 2cm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허리 부분도 이렇게 잡힙니다. 자 허리 부분도 이렇게 이제 베벨을 넣어줬으니까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마우스 우클릭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자 요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컨트롤 Z 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혹시라도 수정할 일이 생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하지 마시고 커넥터 오브젝트로 해서 원본은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허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다리 회전축 들어갈게요. 다리 회전축은 요 라이트 뷰 사이드에서 만들어 줄게요. 실린더를 불러 주시고요. 실린더 요 실린더를 뭐 이제 90도씩 돌려 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서 이제 눕혀 줄 수도 있지만 여기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둘 것인지 요 원기둥이.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X축이죠. 이쪽 보고 있는 축이 X축 방향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오리엔테이션을 X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가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 위치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 사이즈 여기 점 하나 조절을 해서 요 원기둥 위치 맞춰 주시면 됩니다. 회전축 위치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머리통 할 때 그 면이 많으면 좀 나중에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 실린더도 이 부분 로테이션 세그멘트를 20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캡스를 사용을 해서 얘 여기 이제 필렛으로 좀 베벨을 좀 적용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필렛의 세그멘트는 하나가 될 거고요. 레디우스는 2cm 정도 잡아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2cm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두께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회전축도. 자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게요. 다리를 요 실린더를 그대로 컨트롤 C V를 해서 하나를 복사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일단 어차피 저희는 이제 한쪽 면만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필렛도 다 꺼주시고요. 필렛도 꺼주시고 그리고 얘는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지만 윗부분은 밑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 원 가운데서 요 라인을 타고 요렇게 그죠? 그리고 뒤에는 요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앨 거예요. 뭐 에디트 모드로 가서 폴리곤 선택으로 해가지고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셔도 되는데 자 기능을 아셔야 되니까 자 요 실린더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면 슬라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슬라이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반원이 됩니다. 자 프롬이 0이고 2가 180도이기 때문에 0도는 지금 밑에 부분이에요. 그죠? 밑에 부분이고 2 얘는 윗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줄 건데 아까 전에 여기가 이제 2칸 정도였어요. 이렇게 2칸 그죠? 2칸 정도였으니까 얘가 아까 전에 20각 기둥인데 360을 20으로 나누면 하나의 요 삼각형당 18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프롬을 0도가 아닌 두 칸이었으니까 36도가 될 거고요. 36도. 그 다음에 to 여기가 이제 180도니까 90도 더간 270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270도가 되면 자 다리 밑에 나오는 요 부분이 라인이 맞춰졌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오브젝트는 요 원이 20각 기둥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5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도 13개로 맞춰줄 겁니다. 로테이션 세그멘트. 자 그러면 자 원 기둥이 똑같은 규격으로 맞춰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놔주시고 그리고 바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모드. 자 이번에는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요.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자 렉탱글 셀렉션 툴로 바깥쪽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쪽 면만 남아요. 그죠? 지금 포인트를 지운 겁니다. 이렇게 면만 남고요. 자 이제 요 면만 한 면만 가지고 요 다리 모양을 만들 겁니다. 요 다리 모양을 자 엣지 선택해 주시고 무브 툴로 요 라인 2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네를 여기 일직선에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맞춰줄 겁니다. 요 뒤에 있는 라인은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가운데 있는 것과 앞쪽에 있는 거는 수직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수직으로 맞춰줄 겁니다. 자 그럼 포인트를 잡고 이동을 할 건데 포인트랑 무브 툴로 이동을 할 건데 여기 라인 가운데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라인 있죠. 요 원기둥 라인. 요 라인에 맞춰 주셔도 됩니다. 얘를 자 선택하고 무브 툴로 여기 점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데 딱 안 맞죠. 그죠? 딱 안 맞으니까 여기 스냅 기능을 좀 활성화 시켜 줄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길게 눌러서 엣지 스냅이나 버테스 스냅 요 2개가 일단 다 켜져 있으면 좋아요.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자 스냅 기능 켜주시고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도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뭐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아서 여기 포인트에 맞춰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얘를 여기 포인트 맞춰주시고 좀 더 가볼까요? 요 포인트네요. 자 여기 이렇게 맞춰주시면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다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수평으로 맞춰야 돼요. 수평으로 여기서 또 스냅에서 요 워크 플랜 스냅 요거를 잡아주시면 이제 또 그리드 스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그리드 또 좀 잘 안 맞네요. 이렇게 그리드 스냅을 맞춰 주실 수 있는데 크게 뭐 요것보다는 여러분들 요것저것 이제 화면 계속 전환하는 것도 연습을 하실 겸 여기 프론트에서 맞춰 주셔도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얘 움직여 주시면요 여기 밑에 점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맨 아래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요 점을 맨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다 같은 높이에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수평까지 작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자 그 다음 렉탱글로 요 점 3개를 선택해서 여기 자 스냅은 끌게요. 자 뭐 발목까지 내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바닥까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발목까지 내릴게요. 뭐 발목까지 내리고 마우스 우클릭 엣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엣지 선택해 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자 발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앞부분 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선택해서 바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바로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다리 모양이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폴리곤으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죠? 전체 선택이 되고, 뭐 지금 저처럼 익스트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바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지만, 뭐 뭐 무브 툴이나 이런 거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 다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스트루드가 한 번 더 했는데 익스트루드를 뭐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컨트롤 Z를 했다가 뭐 까먹었다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양이 잘못 만들어지면 여기 면이 하나씩 더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했을 때 면이 뚫리니까 여기 속성에서 크리에이트 캡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져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론트 뷰로 가서 다리 너비를 맞춰줘야겠죠. 자,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으로 자 옮겨주시고요. 뭐 윗부분은 겹쳐도 상관없어요. 일단 연습하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맞춰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 다리를 보게 되면 다리가 이제 이렇게 휘어 있죠.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꺾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밴드 길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FF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FFD. 이 기능을 실린더 1에다가 넣어주세요. 얘를 넣어주시고 뭐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는 입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운데 이런 라인들도 이렇게 있어서 이 라인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요 라인에 범접해 있는 요 부분들, 점이나 선이나 면들은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요 다리가 요만큼 기울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상태를 다 그냥 처음에 요 그리드 포인트 XYZ를 숫자 2로 다 맞춰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육면체로만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리고 FFD가 실린더 1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P2 페어런트라는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요 다리에 맞게끔 이렇게 싹 쌓여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다리가 휘어질 건데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약간 이제 기울어질 건데 요 부분은 안 기울어질 거니까요. 얘 위치를 FFD의 요 위치를 좀 위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발목 위치까지 이렇게 올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요 포인트 선택해서 렉탱글 셀렉션으로 위에 요 모퉁이 점을 선택하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었죠. 그죠?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트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베벨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베벨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서 자, 여기 똑같이 아까 그 베벨 기능을 넣어 주시고요. 실린더 2번에다가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베벨을 넣어 주게 되면 여기 이제 둥근 부분도 이렇게 베벨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use angle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자, 앵글 스레홀이라는 부분이 40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40도 미만인 것들만 베벨이 들어가게끔 적용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디폴트 값이니까 요거 사용을 하셔도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몸통이나 이런 부분들 자, 요 이제 옵셋 부분을 다 2cm로 잡아줬기 때문에 똑같이 2cm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꺾이는 부분은 일단 다 베벨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도 완성이 된 겁니다. 다리도. 자, 이번에는 몸통으로 갈게요. 이제 몸통이 아니라 이제 팔로 가겠습니다. 팔로. 자, 요거 이제 커넥트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자, 레그 오른쪽입니다. 자, 요것도 이름 바꿔줄게요. 지금 현재 얘 오브젝트 모드로 잡혀 있는데 요 회전축이 얘 에디트 모드로 바꿔주시고 얘는
자, 레그 사이클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칭까지도 다 바꿔주시면은 이제 작업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자, 이번엔 팔 만들 때는 이제 사이드 뷰로 갈게요. 사이드 뷰로 가는데 일단 큐브를 꺼내주시고 옆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자, 에디트 모드로 바로 들어가서 자, 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 줄 건데요. 얘는 이제 팔 여기 위에 어깨 부분에 둥글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위치에다가만 이렇게 포인트를 옮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팔목 부위까지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팔꿈치 부분이 있죠.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 여기는 일단 마우스 우클릭에 나이프라는 기능으로 쓸 겁니다. 나이프로 여기 보시면 모드에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뭐 루프도 있고 뭐 플랜 홀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자, 라인 요거 하나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저블 온리가 아니라 저희는 전체적으로 잘라 버릴 거니까 앞면도 자르고 뒷면도 옆면도 앞면 다 자를 거기 때문에 비저블 온리가 아닌 전체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 해지해 주시고요. 클릭과 클릭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바깥으로 가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다 잘리게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줍니다. 무브 툴로, 렉탱글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시켜주면 팔꿈치도 위치가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둥글게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몇 개 추가를 해줄 건데 똑같이 자, 나이프 툴로 가운데 라인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자, 여기 팔꿈치 라인 있는 데까지 클릭.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팔 바깥 부분까지 클릭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잘려나가죠. 그죠? 이렇게 잘리고요. 자,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 양쪽에 여기 면에 한 3분의 2 지점에다가 이렇게 또 적용을 시켜주세요. 3분의 2 지점에다가 뭐 3분의 2 지점이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싶은데 놓으시면 되는데 둥글게 만들어주기 좀 편한 위치예요. 자,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 점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어깨에다가 둥글게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잡혔고요. 자, 이번에는 프론트 여기로 가서 팔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거를 일단 지금 하지 마시고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은 요 팔을 위에서 봤을 때도 요 어깨 부분이 요 팔뚝 부분만 이렇게 둥글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만들 건데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냐?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요. 엣지 선택을 해주시고 무브 툴로 요 앞에 요 라인과 뒤에 요 라인, 팔뚝에 있는 요 라인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뭐 한 중간 정도까지 넣어주셔도 되고요. 좀 더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두 라인 선택해서 위에서 보면서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둥글게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뭐 둥글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봤을 때 이제 좀 둥글게 보이니까요. 원기둥처럼.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기울여 주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FFD 꺼낼게요. FFD 말고 자, 쉐어라는 기울기 기능을 써볼게요. 이 기울기를 큐브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자, 얘를 스트렝스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P2 페어런트 넣어야겠죠? P2 페어런트 눌러주고 스트렝스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휘니까 요 기능을 0%로 바꿔주시면요, 곡선 부분이 직선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개 잡고 마우스 우클릭 커넥트하고 딜리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잡아주냐. 자, 포인트로 렉탱글 셀렉션으로 요 점 윗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점 여기 어깨 부분 여기 이 부분만 5개가 선택이 된 거니까 여기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스케일 툴로 X축으로만 이렇게 줄여서 요 간격들을 좀 좁혀 주신 다음에 무브 툴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팔이 일단은 모양이 이렇게 잡힙니다. 기울어진 것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여기 보시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팔의 이 가운데 라인이 가장 안쪽, 이 점이 가장 안쪽, 이 점이 가장 바깥쪽에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위치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팔 손이 나오는 요 부분을 둥글게 잡아 줄 겁니다. 엣지 셀렉션으로 무브 툴로 두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줄여 주시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모양이 좀 안 맞죠, 그죠? 찌그러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월드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축이. 그래서 얘를 꺼주시면 요 축이 두 개만 이렇게 잡히니까 좀 안 잡히네요. 자, 하나씩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같이 안 되니까 복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복수 기능이라. 자,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X축으로 줄여 주시고요. 양쪽 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같이 줄여서 둥글게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이 부분 이제 둥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베벨을 줄 겁니다. 여기에 베벨을 줄 건데 베벨은 일단 지금 여기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반밖에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여기 손목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폴리곤으로 여기 밑에 면 폴리곤으로 이 밑에 면 4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 프론트 뷰를 보시면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이너 안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이너를 눌러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도면에 맞춰서. 그리고 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손목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이제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 면이 생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기 안쪽에 면 4개가 왜 그러냐면 이제 크리에이트 캡스라는 부분이 지금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데 얘를 체크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 면이 라인이 사라지죠. 그죠? 라인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면이 저렇게 뚫려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어차피 여기 또 팔목 여기 부분도 손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될 테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될 테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하려던 기능 베벨을 엣지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한 번에 이렇게 원이 선택이 됩니다. 얘는 이제 원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마우스 우클릭 베벨 그리고 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프셋 부분에다가 2cm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베벨이 이렇게 들어가졌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팔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팔이 되죠. 자, 이번에는 손 들어갈게요. 손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론트 뷰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실린더 뽑아주시고, 실린더 얘는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자,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Z축이죠. 그래서 자, 플러스 Z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션 세그멘트를 2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여기 손에다가 위치 옮겨주죠. 그리고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손의 크기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 요 안쪽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V를 해서 사이즈 조절을 하시고 안쪽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부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위치를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요거 두 개 선택해서 그대로 부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자, A 크기를 좀 줄여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아니면 B를 길이를 늘려 주시면 구멍이 생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해서 뭐 요 정도 잡아 주시고 자, 이번에는 뭐 또 여기 손 끝부분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부울 기능으로 안 할 겁니다. 자, 먼저 요 커넥트 딜리트로 손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포인트로 요 한쪽을 다 지워 줍니다. 이렇게 다 지워 주시고 여기 면을 3개 추가로 더 지워 줄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손끝을 다듬어 줄 겁니다. 포인트로 무브 툴로 선택해서 이동. 어차피 얘는 한 면만 있기 때문에 뭐 렉탱글 셀렉션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점이 또 있네요. 찌꺼기가 좀 있네요. 면을 지웠더니 찌꺼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찌꺼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은 그냥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네를 일단 여기 손 끝에 위치에다가 옮겨 주시고요. 자, 요걸로 이동을 할게요. 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손 크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자, 크리에이트 캡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손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 둥글게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요 말려 들어가는 거 조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여기 이제 라이트 뷰에서 보여주는 요 손 모양은요, 여기 안쪽에 있는 건 밑으로 내려와 있고 바깥쪽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의 도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거 모양을 잡아 주시면 돼요. 자, 포인트 누르시고요. 렉탱글 셀렉션으로 여기 꺾이기 시작한 요 꺾이기 시작한 부분에서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얘는 요렇게밖에 선택이 안 돼요. 요렇게만. 그래서 자, 요 3개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를 옮겨줍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아래에 있는 점이 요 맨 아랫부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2개 점 선택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둥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자, 부드럽게 꺾이는 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뒷부분에 이제 옮기고 나니까 뒷부분에 찌끄러기가 좀 남았네요.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뒤쪽도 옮겨줄게요. 뒤쪽도 여기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얘네는 안 움직이고요. 요거 그 밑에 있는 점들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점 선택해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 점도 선택해서 안으로, 요 두 점도 선택해서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겉에서 보면 일단 얘는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는데 안쪽에 있는 점을 보게 되면 엄청 급격하게 꺾여요. 그죠? 모양이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만 뒤로 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안쪽에 있는 점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점은 어떻게 해주냐, 얘랑 똑같은 위치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요 두 점을 먼저 옮길 건데, 옮길 때 요 점과 같은 위치로 봐주시면 돼요. 이동시킬 때 위에 있는 점은 여기에 맞고요, 밑에 있는 점은 여기 아래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 잡아주시고, 밑에 있는 점은 요 위치 맞게끔 같은 위치에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요거 위치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같이 움직여 줬는데 좀 뭐 크게 많이 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도 여기가 기준으로 요게 기준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 부분만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일단 다 선택해서 첫 번째 위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여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잡고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틀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 위치만 이렇게 옮겨서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손까지 모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베벨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베벨 넣어주시고요. 지금 다 이렇게 또 두 줄이 생겼죠. 자, 유즈 앵글 체크만 해주시면 이렇게 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레고 모델링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델링이고요. 자, 팔 반대쪽, 요 커넥트 해줘야겠죠.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레고 모델링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한 50분 걸렸네요. 그죠?